자, 그러면 일본에서 만든 일본 국산 제트 수송기가 가장 지능적인 형태의 폭격기로 변신을 하는데, 그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은 제즘으로서 미제고, 그 폭격기의 임무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는 래피드 드래곤으로서 미제라서 미국이 다 돈 받고 공급해 주는 거다. 결국 그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일본의 제트 수송기를 제트 폭격기로 미국 기술을 줘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예. 일본은 제2차 대전 이후 폭격기 만든 적이 없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면 일본이 그 C-130 허큘리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C-130 허큘리스에도 이걸 다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이게 살벌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 재무장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C2를 플랫폼으로 쓰니까 이건 제트 폭격기고, 그런데 일본 재무장은 재무장인데 이 미국 미사일로 미국 기술로 하는 거예요. 미국 컨트롤 아래에 있게 되죠. 미국이 코드값 안 주면은 미사일이 작동을 안 하지. 미국이 코드값을 안 주면 매일매일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지. 폭격기에 있는 그 팔레트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일본이 폭격기, 그것도 제트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기술이 일본의 제트 수송기를 순식간에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시키고 있다. 이것이 미국 언론의 제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중국의 악몽이죠. 예, 중국의 악몽입니다. 자, 이게입니다. In a first since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로, 예, Japan may develop a fleet of jet bombers. 일본이 폭격기, 그것도 제트 폭격기 부대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작은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냐? American know-how would turn a jet transport into a long-range strike bomber in minutes. 미국 기술이 제트 수송기를 순식간에 장거리 폭격기로 변신시키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 또 이 코인팔이 하는 반일 죽창가라 비슷한 또 반일 메시지를 발신하면 코인이 잘 팔리잖아요. 코인팔이 하는 유튜브 평론가들 또 좌빨스러운 언론들은 일본이 재무장의 길로 나섰습니다. 제트 폭격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괘씸하게도 미국이 거기에다가 기술을 제공하고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무식한 소리죠. 예, 미국 기술과 미국 미사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코드 바꿔서 그 갱신해 주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예, 또 일본은 함상 발사 토마호크를 이번에 400발을 도입을 하죠. 이게 아마 사거리 1600km짜리 도입할 겁니다. 참고로 토마호크의 최장 사거리는 1900km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똑같죠. 토마호크도 두 종류 다 될 거예요. 미국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예. 지상 목표물, 지상 고정 목표물, 지상 이동 목표물 때릴 수 있고, 차량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상에 배도 때릴 수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토마호크가. 예. 살벌한 겁니다. 토마호크가 해상 배도 때릴 수 있어요. 요새는. 최장 사거리가 1900km까지 나오죠. 토마호크는. 예. 그래서 저런 거를 그 함상 발사 토마호크를 400발씩이나 도입을 추진하니까 지금 뭐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다 중탄응이에요. MD 중탄응. 예. 예. 근데 MD가 또 있죠. 뭐냐면 이시가키 요나군이 이거 전부 다 오키나와 열도에서 전부 그 대만 쪽으로 붙어 있는 작은 섬들이죠. 네. 이시가키 요나군이 등 그 오키나와 열도 서부 전선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 및 팩3 방공 미사일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러니까 팩3 방공 미사일 깐다는 얘기는 거기다 공격무기 둔다는 소리예요. 공격무기를 두니까 팩3 방공 미사일을 까는 거죠. 페이트리어트 3를. 예. 그러니까 전부 지금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게 예, 중거리 타격 능력, 그러니까 1500에서 2000km 나오는 거. MD.
이거를 미군 본인들도 그걸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도 전부 그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투하하는 제슴 같은 게 한 900km, 1000km 그냥 갈 겁니다. 그 라피드 드래곤에서 투하하는 게. 그러면 수송기 떠가지고 한 900km, 700km 바깥에서 멀리 떨어져서 중국 배 향해가지고 저거 놔버리면, 제슴 놔버리면 중국 배 싹 가라앉는다는 소리예요. 수장된다는 소리예요. 뭐 살벌한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죠. 일본 정부가 최근에 미쓰비시와 4조 원, 약 3,800억 yen, 예, 우리 돈으로 치면 4조 원 정도가 넘는 계약을 했죠. 예, 28억 달러. 예. 그래서 일본의 그 대한 미사일이 좋은 게 있어요. 12식 지대함 미사일, 땅에서 쏩니다. 이 사거리를 930km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12식 대한 미사일을. 예,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봐. 야, 백모, 너 조금 전에 말이야. 그게 다 미국 미사일, 미국 기술이라 그러잖아. 근데 거기다가 일본 애들이 자기 미사일 끼워 팔게 했잖아. 야,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겠어? 야, 안 위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이요. 중간 구간 뭘로 가냐? GPS로 갑니다. 한국은 독해갖고요. 미국한테 간섭받기 싫다고 GPS를 상용 GPS 참조용으로만 써요. 그리고 비싼 시커를 달아서 그 GPS 없이도 날아가게끔 만들어. 근데 일본은 무슨 짓을 하냐? 그 중간 구간이 군용 GPS예요. 밀 GPS예요. 미국에서 GPS 코드 안 주면은 12식 미사일이 못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딱 뭐라 그럴까요? 이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미국을 완전히 섬기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일본 재무장 레시피는, 이게 일본 재무장은 재무장이에요. 겉으로 보면 미국 무기, 미국 기술로 중거리 타격 능력, 중탄응과 MD를 한다. 그러니까 중탄응과 MD로 너의 군사를 키우는데 미국 무기, 미국 기술, 미국 GPS 써. 예, 2022 방위 3문서, 이거 개정한 거 작년 11월인가 개정했죠. 거기 보면 장거리 원점 타격, 보복 응징, 이걸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선제 타격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탄응이라는 거는 1500km 안팎의 타격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미 육군 및 미 해병도 이 중탄응을 요새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 그게 특히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괌, 오키나와 이런 데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 방향을 이 MD와 중탄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노선으로 이끌어들이고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무기와 기술, 그리고 이런 건 다 미제를 쓰게 하고, 또 거기서 일제가 있으면은 미 군용 GPS를 쓰게 해서 미국 컨트롤러에 딱 장악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즉, 일본이 이 재무장을 하면서 이제 특히 중탄응 미사일 같은 경우에, 네, 미제 미사일은 당연히 미제니까 미군 통제 받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일본산 미사일도 미 군용 GPS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미군 통제를 받는 것 같이 보인다,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의 그런 어떤 실체를 좀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항모파들은 이제 일본은 항모를 만들었다. 비록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즈모, 카가, 이거요, 항모라고 쓰고 아베 허영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 및 미국 눈치 보기 때문에 헬기 구축함, 그러니까 헬리콥터 디스트로이어라는 공식 명칭은 그거고요. 실제로 대잠 헬기 운영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평소 7대, 이즈모 경우에는 최대 28대까지 헬기를 수용할 수 있고요. 값비싼 F-35B를 일부 투입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모라고 하기도 그렇고 항모가 아니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강습 항모 비슷한 건데, 왜냐면 미국의 강습 항모들 보면은 F-35B 뜨고 내리니까 이게 아베 허용에서 나온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물건이 됐죠. 왜냐면 강습 항모는 또 이거 뜨고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강습
병력을 잔뜩 싣고 움직일 수 있는. 또 저건 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 참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네. 애매한 데가 있죠. 이도저도 아니에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이즈모가 그 진수된 날이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떨어진 그 딱 정확히 58년 된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저런 거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그 아베의 허용은 일본의 자존심 그리고 일본의 원한의 또 다른 표현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이 드러났잖아. 2022년, 2023년이 되니까. 저런 뭐 항모도 아니고 항모가 아닌 것도 아닌 저 허접대기 같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일본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미국 컨트롤에 있던 없던 간에 미사일 방어와 중거리 타격 능력, 중타능이다. 미사일 방어와 중타능이 강해져야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이거가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내일은 또 이제 그 항모 얘기를 또 오다 가다 할 텐데요. 이거 보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 정도로 옆에 대양을 끼고 있는데도 항모가 저렇게 저 허접대기 같이 이상한 건데 우리는 지금 대양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제1도련의 서쪽에 있고 제1도련도 전선인데 그 전선에서 한 번 더 나간 뿔이란 말이에요. 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중국의 그 반접근 지역 거부 A2AD의 그 아주 저기 따뜻한 밥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모 두면 안 되지. 우리 훨씬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살벌하게 놀아야죠. 네. 일본도 결국은 지금 뭐 저기 일본에 지금 중국과 맞겨루는 데 있어서 이즈모라든지 카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모든 중요한 투자는 모든 중요한 군비 증강은 MD와 중타능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모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은 제1도련의 서쪽에 있는 살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그 중국의 미국 밀어내기,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A2AD의 이 그 서해 같은 경우는 100% 들어오고요. A2AD의 3차 라인, 맨 안쪽 라인에, 나이테 맨 안쪽에. 그 다음에 그 중간 2차 라인에는 뭐 그건 울릉도 독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 A2AD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장한 그 최근접 공멸 독침의 컨셉이 있는 무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몰빵시켜 놓고 계란 한 바구니에 다 떨어서 딱 항모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봤지만 4,000명이 타고 가는 강철 관짝이 되는 거죠. 국력은 국력대로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군사 지정학에 관한 정확한 통찰과 무기에 대한 깊은 고민의 바탕에서 모든 힘을 다해 저 5가지 원칙을 지켜가면 됩니다. 우선 첫째, 한미 핵동맹을 강화해야죠. 중국으로 하여금 야, 쟤들 심하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핵전쟁 나.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만 중국이랑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냐고. 일본 끌어내야지. 뺀질이 일본. 일본을 살살 달래서 끌어내갖고 대중 포위망 최전선에 세워야죠. 그게 한미의 삼국체제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라고 최근적 공멸 독침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머리가 복잡하게 해. 꼬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야, 저 한국 애들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랑 나중에 아무리 딜쳐도 소용없어. 저 독한 놈들하고 또 따로 계산서 끊어야 돼. 아유, 말아야지. 이게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최근적 공멸 독침에 해당하는 무기의 의미예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왜 한국의 위기야? 왜 한국만의 위기야? 왜 북핵이 왜 전부 한반도의 위기야? 아니야, 이건 인류 전체 위기야. 우리도 우크라 걱정해주고, 우리도 폴란드 걱정해주고, 우리도 유럽 나토 걱정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들도 1950년처럼, 6.25 때처럼, 이 한반도 위기, 동아시아 위기에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힘 합쳐줘.
그래서 우리를 글로벌 소용돌이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끌어들여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중국을 포위해, 러시아를 포위해, 그런 나라들 거기 무기 막 밀어줘야 돼요. 물론 돈 받고 밀어줘야 되지만 그게 필리핀, 베트남, 인도 무기 막 밀어줘야 돼요. 저쪽 저기 어디야? 폴란드, 예, 앞으로는 우크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5가지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이제 죽는 자리거든요. 저거 지금 제일 도련 바깥이잖아요. 제일 도련도 최전선인데 그 바깥에 있는 거라고 저희가.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위기가 북한 자유화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